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제 면쌤 채널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공기업, 공단 이런 곳들의 발악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분들이 오랜 기간 자격증을 어렵게 준비하시고 서류를 통과하시고 그 어렵다는 필기까지 통과하셔 놓고서 면접에서 아쉬운 결과를 맞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절대 역량이 부족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사실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적합하신 분들인데 이 역량을 제대로 꺼내지 못해서 아쉬운 결과를 맞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요, 이렇게 공기업, 공단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스터디로 준비를 하시든 혼자 준비하시든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꼭 봐야 할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면접 컨셉 잡기인데요. 저랑 1대1 컨설팅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면접은 컨셉을 잡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면접 컨셉 잡아드리는 걸 1순위로 잡고 진행을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면접 컨셉을 공기업 맞춤형으로 잡고 면접 경험을 정리하고 답변을 하고 자세를 잡을 수 있을지 그 기본이 되는 베이스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공기업 면접은요, 이 5개 글자로 모두 해결이 돼요. 제 자기소개서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공기업 면접은 이퀄 땡땡땡땡땡이다. 뭘까요? 네, 바로 직무기술서입니다. 공기업 면접은요, 직무기술서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도 충분히 잘 면접 컨셉을 잡아가실 수 있는 건데요. 공기업 면접은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면접 컨셉을 잡고 직무기술서에서 원하는 모습과 직무 수행 내용에 따라 여러분의 경험을 꺼내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살펴볼게요. 지금 어떤 거 할 거냐면요. 제가 1대1 컨설팅을 하면 항상 대부분 먼저 묻고 시작하는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영상 중간중간 멈춰 가시면서 같이 답변 먼저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회사에서 지원자님이 지원한 직무를 굳이 왜 돈까지 줘가면서 채용하고 뽑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직무가 하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자답해보지 않고 바로 경험을 준비하셔서 아쉬운 결과를 맞고 오세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내 경험만 꺼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식이냐면요. 선생님 저요 사업했었거든요. 사업해서 매출 연 얼마 냈었죠? 한 몇천 냈었고 돈 진짜 많이 벌었었어요. 그리고 그 캠페인도 기획해서 신문에도 났을 정도로 저 진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선생님 저 소통 진짜 잘해요. 공기업 소통 좋아한다면서 저 소통 진짜 잘해서요. 저 뭐 사람들하고 팀플하면서도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요. 항상 끝나고 술 마시고 화해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또 어떤 분도 계시냐면 이건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 저 다이어트 재수에 성공했었어요. 저 진짜 대단하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사례 모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문제점은 뭐냐면요. 대단하지만 과연 공기업과 잘 어울리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공기업에 어울리게 구체적인 사례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막연한 소재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께 저는 이 대단한 소재들을 어떻게 공기업 맞춤형으로 변경할 수 있고 어떤 컨셉으로 이 경험들을 소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들 중에서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2개가 기본적으로 사실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이 2가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어려워들 많이 하세요. 자, 이 직무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이 내용들이 모두 어디 나오냐면요. 직무 기술서 중에 직무 수행 내용이 나오고요. 직무 수행 태도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2개를 이어서 기반을 마련을 해주시는 게 컨셉의 기반이 될 수 있고요. 직무 수행 내용과 직무 수행 태도를 결합해서 여러분이 컨셉으로 잡아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과정 어떻게 이어지는지 저랑 같이 연습 문제까지 보면서 같이 연습해 보실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공기업 어떤 사람 좋아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쉽게 퇴사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선생님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당연합니다. 쉽게 퇴사하지 않을 사람은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어디든 다 쉽게 퇴사하지 않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쉽게 퇴사하지 않을 사람이 우리
기업과 우리 직무와 어울리는지를 기반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주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이해해야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퇴사하지 않을 사람처럼 보일지를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같이 살펴볼게요. 어떻게 보면 루틴할 수 있는 일에 쉽게 적응하고 질리지 않을 사람을 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기업마다는 다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라는 이 보수적인 공간 안에서 루틴하게 비슷한 일을 평생 해야 할 텐데 이 평생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쉽게 적응하고 질리지 않고 또 이 안에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제가 창업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사업 사례에 대해서. 사업하신 분들 정말 멋있는 분이시지만 과연 이렇게 계속 무언가를 도전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매출까지 끌어내시는 분이 루틴한 업무이고 폐쇄적인 보수적인 기관에서 잘 수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면접관이 조금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주어진 일 안에서 이거에 질리지 않고 더 개선하고 효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 성향이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도전적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근거도 없이 데이터도 없이 나는 이거 도전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가면서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중요한 거 업무 안에서 도전을 해 나갈 사람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과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기관이나 그렇겠지만 여기서 소통과 융화라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서 예시를 선생님 저 소통 진짜 잘해요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소통을 잘하는 걸 구체적으로 업무와 비슷하게 연결지어서만 풀어주셨어도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강의에서 공기업이 원하는 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입사에서도 다른 조직과 다른 부서와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창업해서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연애 매출을 몇 천을 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도전적 목표를 가지고 나간 사람이죠. 와, 우리 공기업이 찾는 도전적 사람이에요. 자, B라는 사람 볼게요. B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사무보조 업무를 했었어요. 혹은 인턴을 했었어요. 사무보조나 인턴을 할 때 이 사무보조 인턴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이 업무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업무를 모두 분석하고 파악해서 이 업무의 효율도를 높인 사람이에요. 자, 겉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 뛰어나지만 아마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사업적으로 성공한 A라는 사람이 조금 더 뛰어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기업 면접관 입장에서는 와, 저 사람 진짜 뛰어난데 저렇게 뭔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루틴한 업무를 수행하고 조금 보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공기업은 답답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바로 A라는 사람보다는 B라는 사람을 선호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A, B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이 공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 보다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여러분이 이 A, B라는 이 사례를 기반으로 어떻게 직무 기술을 분석하면 좋을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의 사무 영업 직무가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 영업의 직무 수행 내용은 매표 안내, 열차 조성, 여행 상품 기획 및 판매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직무 수행 태도 살펴볼게요. 직무 수행 태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창의적 사고부터 정확한 업무 처리 태도까지 있어요. 자, 우리 이거는 일단 뒤로 미루고요. 직무 수행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매표 안내는 뭐 하는 일이에요? 네, 고객 응대하는 일이죠. 그럼 수행 태도 중에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의사소통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겠죠. 자, 열차 조성은 열차 시간표를 기획하거나 이런 업무래요. 그러면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논리 분석, 객관적 사고로, 종합적 사고로 상황을 이해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행 상품 및 기획은 창의적으로 기획할 수 있어야 돼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종합적인 사고로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크게 고객 응대와 꼼꼼한 계획, 창의적 기획이 사무 영업에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우리 이 직무 수행 태도 안에서 우리 앞에서 언급된 거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물론 언급된 내용들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밑줄 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할 직무 수행 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종합해서 한국철도 사무영업직무에서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을 선호하냐면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달성하는 사람. 자, 이거 어디 안에서? 일 안에서. 일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효율화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사람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조직과 원활히 소통하고 요청 내용을 경청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업무 규정과 윤리, 일정 등을 준수하는 사람. 그리고 업무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히 처리하는 사람. 그리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우리 이렇게 직무 수행 태도만 분석해도 아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는 업무를 할 때 이 뭔가 내 작은 업무에서도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달성하고 원활히 소통하면서 윤리나 일정을 준수하고 객관적인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기술사 분석 연습 한 번 더 해볼게요. 코레일 한국철도 운전 직무에서 어떤 사람을 선호할까요? 운전 직무 그 KTX나 지하철 이런 거 운전하시는 분들이에요. 직무 수행 태도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신 다음에 한번 살펴볼게요. 네, 어떤 사람 선호하냐면요. 규정과 매뉴얼,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는 사람, 즉 규정에 따르는 사람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문제시 상황 판단 및 해결이 정확한 사람.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빠르게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료 및 부서와 원활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사람. 그쵸?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고객 안전과 운행에 대해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쵸? 이렇게 직무 수행 태도를 분석하셔서 나눠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건강보험 행정직입니다. 건보 행정직의 직무 수행 태도는 이러한데요. 그럼 어떤 사람을 선호할지 여러분 한번 잠시 멈추시고 정리해 보세요. 네, 건보 행정 직무에서는요. 업무 규정과 계획을 준수하는 윤리적인 사람을 선호하고요. 조직과 원활히 소통하며 협업하는 사람. 이거는 공기업이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와 비슷하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사람. 고객 민원을 꼼꼼하게 응대할 수 있는 사람. 개인정보 및 그의 정보 보안에 대한 윤리의식이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쭉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과 조금 비슷하게 같나요? 자, 마지막 문항 볼게요. 심평은 심사직입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심사직은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 심사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은 심사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보고 오셔서 이거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사람을 선호하냐면요. 데이터를 분석적, 논리적, 총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1순위고요. 그리고 정확하고 꼼꼼하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하고 업무 표준화와 정형화에 능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설득과 협업에 능하면서 이 모든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직무 수행 태도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좀 우리 앞에서 살펴볼게요. 쭉쭉쭉쭉쭉쭉 넘어가서 행정직에서는 윤리를 준수하면서 규정과 계획을 준수하면서 협업할 수 있고 고객을 잘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한다면 심사직에서는 쭉쭉쭉 봤을 때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해서 업무를 표준화하고 정형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처리하는 사람을 1순위로 좋아하는구나를 이 차이를 조금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공기업 면접 준비 전 컨셉 잡기는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퇴사하지 않을 사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루틴할 수 있는 업무 안에서도 무언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 업무 안에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을 선호하지만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조직과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작하기 전에 4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는 게 1순위입니다. 이 4가지 질문부터 먼저 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내용을 이해하고 수행 태도와 연결해 주시는 게 2번째입니다. 이거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무 수행 태도를 분석하고 이해해서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를 쭉 정리를 해 주시는 게 3번째 단계입니다.
저희 이렇게 기본적인 컨셉을 잡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했으면 이거로 소재를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지도 이해를 하셔야겠죠? 내 경험과 연결 짓는 방법 다음 강의에서 제가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지원하고 싶은 그리고 면접을 앞둔 직무기술서부터 먼저 인쇄하셔서 이 내용부터 하신 다음에 경험 정리하셔서 다음 강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